예. 오늘 저는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통한 이미지 인식 서비스 구축하기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먼저 데브데이와 제 세션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신 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미지 인식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을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이유,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기능 설명드리고요. 개발자분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팁들과 베스트 프랙티스 정리했고요.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이미지 분석 기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맛집 같은 데 가시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일단 사진부터 한 장 찍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오시면 메모하시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걸 선호하시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도 헤어지기 전에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고요. 여행 같은 데 가시면 관광을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사진 찍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있고요. 인포트렌드의 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만 37억 명이 넘는 사람이 1조 2천억 장 넘는 사진을 찍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아마존 내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S3 이미지에 저장되는 양은 2005년부터 집계한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인포 트렌드가 말하는 것과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역시 보여줘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있고 이것들은 거의 모든 사업군에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량의 이미지를 보관하시고 직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근데 저희가 이미지 분석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 찍은 장소 이런 것만을 하는 것에 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용을 컨텐츠를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의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미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정립된 AI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개발자분들에게는 딥러닝, AI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플랫폼들 텐서플로라던가 MXNet, 카페, 토치 등등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존재하고 개발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는 딥러닝 AMI라는 형태로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딥러닝을 인프라와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이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나온 모델을 람다나 람다를 IoT 디바이스 상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린그래스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면 인공지능이 가미된 이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생성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나 프레임워크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으시면 아마존 머신러닝이라는 거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AI 플랫폼에 해당되는 유스 케이스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서비스 스택은 AI 서비스 스택인데요. 그 중에서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게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폴리라는 서비스랑 자연어 처리 및 음성 인식 등을 담당하는 렉스라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개 말고 오늘은
레코그니션을 통한 이미지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AI 스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레코그니션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레코그니션을 사용하시면 이미지 분석이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레코그니션의 내부 구조를 함께 알아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그니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약간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딥러닝을 하시려고 하면 모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답을 보고 그 답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델을 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정답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합니다. 이미지 분석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미지와 이제 이미지에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합해서 일련의 정답처럼 많이 공급을 해줘야 그 향상된 모델이 그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원래 딥러닝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레코그니션을 사용하시면 이런 그림을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기능이 있으시면 API 호출하시고 그 API만 사용하시면 되지 딥러닝 기술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휴먼 리소스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높은 품질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저희의 에이전트 분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글로벌한 이제 다양한 문화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좋은 모델이 아마 학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얻게 되는 레코그니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완전 관리형 서비스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뭐 운영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원하시는 양만큼 원하시는 기능을 API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AWS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다른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그 조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의 레코그니션 서비스는 성능과 확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서비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레코그니션이 이제 개발된 목적을 보시면 좀 알기가 쉬우실 거예요. 레코그니션은 아마존.com의 프리미엄 계정인 프라임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라임 포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이제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최초에 개발이 되었고요. 매일 수십억 장 이상의 이미지 분석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이 잘 된 서비스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레코그니션은 그 보내주신 이미지를 서버에 전혀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한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레코그니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코그니션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를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레코그니션은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딥러닝 기반의 수백만의 이미지도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 이미지 인식 및 분석 서비스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최초의 리인벤트의 작년에 발표가 되었을 때 4가지 기능으로 출발했습니다. 객체 및 장면 인식 기능, 그리고 얼굴과 관련된 3가지 기능, 분석 및 비교 인식 기능 이렇게 3가지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능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유명인사 인식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이미지 조정 기능, 이렇게 해서 현재는 6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 객체 및 장면 인식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의 이미지가 제공되면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들과 이 이미지가 어떤 장면인지를 신뢰도 점수와 함께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PI 기능을 활용하시면 대량의 이미지로부터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손쉽게 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API가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그 API 이름은 Detect Labels라는 API고요. 이것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하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전달은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바이트 형태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S3라는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아이디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면 그것을 제이슨 형태로 결과를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그 왼쪽 그림을 이제 해석해서 오른쪽에 어드벤처, 보트, 래프팅이라는 라벨을 이제 인식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각각 94%의 신뢰도로 확신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AP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들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사진 공유 앱이나 사진 보관함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자동으로 사진 분류해주는 기능을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결혼했던 사진, 우리 여행 갔던 사진, 무슨 강아지가 나오는 사진을 찾아줘,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기능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호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신다면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올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정보가 텍스트로는 변환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박객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인덱싱하고 라벨링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면 사용자 경험이 높아지겠죠. 같은 맥락으로 그 여행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유저분들이 많이 올려둔 사진들을 분류해서 더 많은 사진을 사용자분들께 노출하는 유스케이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및 장면 인식을 활용하는 레퍼런스 유스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키텍처를 보시면 일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그 이벤트를 바탕으로 저희 서버리스 플랫폼인 람다가 호출이 되고요. 람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레코그니션을 호출해서 객체 및 장면 인식을 통해서 라벨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을 S3에 저장된 URL과 함께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저장된 것을 이제 전혀 다른 사용자가 엘라스틱 서치에 쿼리를 날림으로써 이제 그 원하는 장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분석에서 검색 기능을 추가하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엘라스틱 서치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이것을 편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 슬라이드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기능은 얼굴 분석 기능인데요. 얼굴 분석 기능은 일단 1차적으로는 사진 속에서 얼굴 개수와 얼굴의 위치를 리턴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주면 얼굴이 15개까지는 얼굴을 인식해서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있는 랜드마크, 얼굴이 들어가는 사각형과 눈, 코, 입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노출시키고요.
여기에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수염이 있는지, 안경을 썼는지, 선글라스를 썼는지 뭐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남녀 성별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퀄리티, 뭐 밝기라던가 샤프니스라던가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동작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하나를 디텍트 페이시스라고 하는 이제 얼굴 분석 API를 호출을 시키면 3개의 얼굴을 찾아서 제이슨 어레이 형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제이슨 결과값인데요.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저 얼굴의 위치를 나타내는 네모 그 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감정 표현과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분석 기능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사진 출력 서비스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이나 원하는 분위기의 사진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통해서 일단 눈뜬 사진들, 그리고 사진의 밝기 같은 걸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이제 사진의 퀄리티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웃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분위기 있는 사진이라던가 슬픈 표정하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원하는 그 사진의 형태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유사하게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들을 추천해 주는 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테일 비즈니스에서는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같은 걸 확인하는데 이제 카메라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카메라에 이제 고객의 표정을 캐치해서 마케팅 리포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는 이제 그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러한 피처들을 가지고 개인화된 광고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저희가 목업을 해봤는데요. 가령 계산대에서 이렇게 그 계산원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와 그 고객의 표정 같은 거 확인하고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는 리포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매장의 디스플레이가 그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의 아키텍처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마트 내에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업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석할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카메라로 들어온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고요. 그것을 레코그니션을 호출해서 얼굴의 감정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하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에 모았다가 레드시프트라는 저희 빅데이터를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에 저장을 하고요. 그것을 쿼리해서 퀵사이트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얼굴 비교 기능인데요. 이제 얼굴 비교 기능은 두 장의 사진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온 소스 이미지로부터 가장 큰 얼굴을 캐치해서 두 번째 사진의 모든 얼굴과 비교해서 그 유사도를 낮추는 API입니다. 그래서 API는 두 장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셔야 되고요.
밑에 소스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주게 되는 이미지에 해당되고요. 거기서 가장 큰 얼굴을 캐치해서 그 두 번째에서 검출된 모든 얼굴과 비교해서 시밀러리티를 표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굴 비교를 어떠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카메라나 IoT 제조사에서는 안면 인식 기능을 앞면으로 사용자 인증하는 기능을 넣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기능,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능 추가했었죠. 그런 것과 유사하게 그 앞면으로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용의자의 위치 찾는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VIP나 그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온라인 투표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리 투표, 대리 시험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굴 기반 사용자 인식의 레퍼런스 그 아키텍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카메라로만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아이디 배지를 가지고 이제 태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 그 얼굴과 비교를 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유스케이스로 활용하는 예제고요. 굉장히 그 API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배지에 등록되어 있는 그 포토와 지금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포토 두 장을 주고, 거기서 시밀러리티가 뭐 80% 이상이 나오면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그거보다 밑으로 나오면 시큐리티 가드에 뭐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얼굴 인식 기능인데요. 이전에 얼굴 비교 기능은 두 장의 사진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얼굴 인식 기능은 얼굴을 가지고 일종의 컬렉션,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저장소 내에서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얼굴과 매치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해주는 API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API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컬렉션에 얼굴을 등록하는 인덱스 API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컬렉션에서 얼굴을 검색하는, 서치하는 API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제 이미지 하나를 입력으로 주시고 어느 컬렉션에 넣을 건지 그 두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친구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컬렉션에 지금 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3명의 얼굴이 추가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사진 정보는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서 추출한 벡터 값, 메타데이터만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간단한데요. 이제 컬렉션 하나만 지정하신 다음에 그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주시면 그 이미지를 컬렉션과 비교해서 이제 컬렉션 내에 동일한 얼굴이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제공했다고 하면 컬렉션에 6개의 일치하는 얼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스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일단 가족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족을 그 구성원별로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엔터테인먼트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뉴스로부터 이제 특정인이나 유명인들을 분리해내는데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나 사무공간에서는
이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공공 분야에서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부분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얼굴을 먼저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굴을 등록하는 과정은 이제 카메라로부터 영상 스트림이 오는 것을 프레임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잘라서 이미지로 S3에 보관을 하고요. 이 보관한 이미지에 대해서 컬렉션에 페이스 컬렉션 하나를 두고 거기에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그 컬렉션에 들어간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라는 걸 리턴 받게 되고요. 그것을 람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그냥 두면 S3의 이미지와 매핑할 정보가 저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나중에 검색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URL을 매핑시키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다이나모DB 같은 어플리케이션 테이블에 저장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닮은 얼굴을 검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된다면 이제 포토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이미지 하나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컬렉션과 비교해서 동일한 페이스 아이디들을 이제 리턴을 받을 거고요. 그것을 테이블에 조회해서 그 페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의 URL을 획득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노출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검색 기능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기능이 유명인사 인식 기능과 이미지 조정 기능입니다. 유명인사 인식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인식 기능을 가지고도 이제 매뉴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렇게 일일이 그 검출된 얼굴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인덱싱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조정 기능은 이미지상에서 불건전한 컨텐츠가 있다던가 부적절한 컨텐츠가 있으면 그 라벨들을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이용한 사용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제는 슬랙에 업로드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캐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불건전한 이미지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챗봇 데모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잘 봐주시면 챗봇에 사용자가 비키니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챗봇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부적절한 컨텐츠여서 이제 삭제한다 이런 메시지 남기고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좀 건전한 가족 사진 올렸더니 이건 문제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아키텍처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슬랙에서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이제 어떠한 첨부 파일을 올렸을 때 그 이벤트를 캐치해서 자동으로 챗봇을 호출하게끔 슬랙에 설정을 해두고요. 그 챗봇은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로 구성을 해서 람다에서는 그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해서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에 부적절한 컨텐츠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슬랙 API를 호출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 삭제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을 알아봤고요. 레코그니션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와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행 및 숙박, 마케팅, 광고 등등의 유스케이스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미 이미지 파일들과 동영상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레코그니션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기능을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용의자 추적 기능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공안전이나 그 법 집행기관 이런 곳에서도 레코그니션을 활용해서 이제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레코그니션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스펜이라는 방송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펜은 미국의 8개 정도의 채널을 가진 방송사입니다. 저희로 치면 국회 방송과 유사한 방송사고요.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인 그 이벤트들을 많이 그 방송을 해주는 케이블 채널 중에 하나고요. 시스펜은 이러한 굉장히 8개의 채널에서 생성되는 굉장히 많은 비디오를 기존에는 수동으로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이제 일일이 유명 인사들을 인덱싱하는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비디오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그 비디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발표되자마자 너무 필요한 서비스셨던지 바로 사용을 하셔서 3주 만에 원하시는 기능을 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99,000명이 넘는 유명 인사들을 식별해냈고요. 이 과정에서 이쪽은 약간 정치적인 이벤트를 보여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설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6초 동안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동영상에 나오더라,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을 6초 간격으로 끊어서 이제 레코그니션을 호출해서 이제 라이브 비디오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지금 시스펜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레코그니션이 여기에 써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간 9,000시간 이상의 큐레이션 타임을 줄이실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중간 결과물인데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상원 의원이 99% 확률로 맞는 것 같다라고, 얼굴이 검출된 것 같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검색하면 그 사람이 어느 비디오에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키텍처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걸 3주 만에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보시면 8개의 각각 다른 이제 방송사의 공간에서 이제 그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되고 이것들을 인코딩해서 6초에 한 번씩 S3에 저장을 하고요. 그것을 SQS라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큐잉을 해서 그 R3 인스턴스로 보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이미지 처리 정도만 해주고요. 가령 뭐 장면이 크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판단해서 레코그니션을 호출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이제 사용자분들에게 노출해서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스펜처럼 레코그니션을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코그니션도 저희 AWS 개발을 많이 해보셨으면 굉장히 이미 사용해 보셨던 그 방법대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SDK나 API는 이미 다 제공하고 있고요. CLI 통해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SDK도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모든 플랫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가령 이미지가 S3로부터 오게 되면 S3의 이미지의 최대 사이즈는 15메가가 되고요. 만약에 바이트로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 5메가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최소 해상도는 80픽셀이 되겠고요. 그리고 PNG나 JPG 포맷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컬렉션 내에서는 100만 개까지 얼굴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검색 API로는 최대 4096개의 얼굴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그 얼굴 감지를 위해서는 이미지 전체 대비 5% 정도는 되는 크기의 얼굴을 올려주시면 인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건 좀 필수 사항인 거고요. 보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를 좀 가공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옵셔널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큰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미지를 잘라서 저희 API로 호출하시면 보다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흐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언샤픈 마스크 뭐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 쪽에 해당되는 거죠. 활용하시면 보다 이미지 화질 같은 것을 개선하셔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분석을 하는데 보다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지 매직 K라던가 오픈CV 등등의 이제 오픈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비디오를 찍으시면서 좀 이렇게 떨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정화해 줄 수 있는 D쉐이크와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결국에는 저희 API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미지 형태로 잘라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미지의 장면을 분석해서 그 장면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API로 호출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비디오를 뭐 3초에 한 번씩, 5초에 한 번씩, 6초에 한 번씩 그 프레임을 추출해 가면서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 FFmpeg이나 오픈CV 같은 이미지 영상 처리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면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자체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하는 이미지의 저장소다라고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이런 컬렉션을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가령 저희 이런 행사의 방명록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의 얼굴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가령 그 사진 보관함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마다 컬렉션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사람 확인을 하시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면 사용자별로 컬렉션을 만드시면 이제 그 사용자가 신분증을 도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쪼개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컬렉션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가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의 AI 다른 서비스들이나 그리고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딥러닝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보다 향상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AWS 서비스와 저희 파트너 솔루션들, 보시는 것 같은 솔루션들 활용하시면 보다 이제 향상된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것을 모두 다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이제 파트너나 저희 다른 서비스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레코그니션 API 하나만 가지고는 어떠한 기능을 만들기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API와 그리고 비단 저희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뭐 AI API라던가 아니면 그 오픈소스 이미지 전처리 기술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텝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어떠한 그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의 람다가 스텝 펑션을 호출하고 기본적인 이미지 전처리를 하고 레코그니션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스텝 펑션을 사용한 예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유명 인사를 먼저 검출을 해낸 다음에 그 유명 인사가 있는 사진 속에서 그 뭐 범죄 용의자가 있는 걸 확인하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예제를 보시면 일단 용의자 얼굴이 들어있는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호출해서 용의자라는 컬렉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용의자 데이터들을 인덱스 페이스라는 커맨드를 쳐서 이제 그 용의자라는 컬렉션에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이렇게 생성된 그 용의자 컬렉션을 호출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그 유명 인사가 있는지 있는 이미지부터 세 번째로 이제 검색하는 API를 돌리고 만약에 유명 인사가 나온 이미지에 대해서 주변에 그 용의자가 존재하는지 이제 용의자가 존재하는지 마지막 API를 돌려서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AP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API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스텝 펑션으로 컨트롤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복잡하게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데모는 그 레코그니션 저희 AWS 매니지먼트 콘솔 가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레코그니션 콘솔이 있습니다. 콘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데모를 한번 시연을 해보실 거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 오른쪽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느 게 사람의 다리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소세지입니다. 소세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콘솔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셔서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고요. AWS 계정만 있으시면 되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빵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보면 인공지능조차도 얘가 빵일 거라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한 60% 정도는 빵일 거다라고 얘도 생각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궁금하셨을 이 다리는
다리라고는 안 나오고 비키니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예. 그래서 이건 사람의 다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세지는 근데 안타깝게도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뭔지 찾아내질 못했고요. 그리고 전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되게 그 치와와 얼굴이 여기 박혀 있죠. 저는 이거는 개라고 인식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 유머로 있는 건데 제가 다 일일이 한 번씩 해봤는데 거의 다 뭐 예상한 대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네, 애니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테디베어라고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브레드랑 머핀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예,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잘 구분해낸다 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제가 이거 전에 그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그 전에 그 AWS 클라우드 2017이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데모했던 내용이고요. 간단히 비디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게임 형태로 진행했던 거고요. 이제 부스에 오시면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셨고요. 회원가입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이미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별로 이미지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코그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토를 통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레코그니션을 활용할 거라는 거고요. S3에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했던 게임이 뭐냐면 최대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분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름이 AI를 속여라 라고 해서 자기가 2장 찍고 막 안경 벗고 찍고 막 얼굴 찡그리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데모라서 좀 약간 잘 나온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카메라로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여행할 때 사진이랑 일할 때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다이나모DB에 저장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참고로 이게 제가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리인벤트에 나왔을 때 거의 한 주 정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데 왼쪽은 회원 가입하는 기능 넣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다이나모DB는 그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 게임 결과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 썼고요. 이미지 전처리하기 위해서 람다 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코드들은 엘라스틱 빈스톡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그래서 S3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걸 레코그니션으로 예, 분석해서 게임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한 거고요. 이거 저 개발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빨리 만드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작은 코드로 이러한 기능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 만들면서 그 배웠던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웹에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HTTP 스펙만으로도 웹캠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걸 사용하시려면 뭐 위와 같은 뭐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웹 개발자분들만 뭐 아시면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웹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브라우저마다 다르긴 한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HTTPS 연결로 접속을 해주셔야만 카메라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릴 주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코그니토 유저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S3 데이터, 자신의 다이나모DB 데이터만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기 사진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점수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URL로 첨부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재밌는 또 데모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거는 스터디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사에서 만든 데모고요. 데모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장난감 총에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를 붙여서 이제 목표한 타겟이 오면 자동으로 총을 쏘는 기능인데 여기 데모에서 보시면 CTO 분이 되게 일을 하는데 괴롭힌다. 그래서 CTO를 타겟으로 해서 쏘는 데모가 나올 거거든요. 이분입니다. 그래서 Presenting the sturdy tactical integrated Nerf gun. To create Sting, we modified a Nerf Rapid Strike dart gun, added a Raspberry Pi 3, a display screen, a sprinkling of electronics, and utilized the power of Amazon Recognition to identify individuals and determine if they're innocent bystanders or the desired target. After a few hours of modifications, we were ready for testing. Following a successful test, Sting is ready to deploy for real-world use. He told it. Let's talk.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데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마트 도어벨이라고 하는 데모도 있었고요. 굉장히 뭐 IoT도 결합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결합한 재밌는 데모들이 많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오늘 세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나가시기 전에 피드백 저희한테 주시면 다른 세션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니까요. 꼭 이거 참석해 주시고 티셔츠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